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서 식물과 곤충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는 김상규입니다. 생태학이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일까요? 그리고 생태학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태학이라는 단어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학이라는 단어는 독일 예나 대학의 생물학자였던 에른스트 해켈이 처음 사용을 하였습니다. 독일 말로 에콜로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집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즉 생태학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지구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이고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학문입니다. 특히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 그리고 생물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생태학은 어디에서 출발을 하는 것일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생태학은 관찰에서 출발을 합니다. 땅에서 막 발아에서 올라온 식물을 연구하려면 몸을 땅에 붙이고 관찰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식물이 되어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관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좋은 생태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관찰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은 정말 자연스럽게 너무나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생태학자라고 해서 생태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과학자라고 해서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생태학 세부 분과를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태학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개체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고 그리고 개체와 개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체들이 모여서 이루게 되는 집단, 그 집단 안에서의 생활 모습과 서로 다른 두 종의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지구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개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 그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궁금해서 연구를 하는 생물학자들도 있는데 이런 과학자들은 보통 세포생물학자 혹은 분자생물학자라고 불립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의 식물을 오랜 기간 연구를 해왔습니다. 야생담배라고 불리는 식물인데 미국 중서부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입니다. 특히 저는 이 식물의 꽃이 보여주는 일주기성 움직임을 좋아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면 이 식물의 꽃은 고개를 숙이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막의 건조하고 뜨거운 낮 기간 동안 계속 고개를 숙인 채로 있다가 식물 스스로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다시 고개를 드는 운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꽃 앞부분이 하얀색으로 변하면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보이는 벤질 아세톤과 같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을 분비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꽃향기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왜 이 야생담배의 꽃은 밤에 꽃향기를 내는 것일까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는 빛이 없어서 잘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도 식물의 화분을 멀리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수정매개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우는 만두카 섹스타라고 하는 나방을 유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나방은 꽃이 내는 향기를 맡고 식물의 꽃을 찾아서 잘 날아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밤에 꽃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꿀이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대롱을 여러 번 꽃에다가 갖다 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이런 꽃의 움직임이 식물에서 떼어내도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 동일한 시간대에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 생물학자들은 보통 식물 내부의 생체 시계가 꽃의 움직임을 조절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물의 움직임을 관찰한 것은 저희 그룹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처음으로 생체 시계와 이런 다양한 꽃의 움직임의 연관성을 찾아서 보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높은 레벨에서 연구를 하는 생태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태학자들은 같은 종 사이 혹은 다른 종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곤충이 식물을 먹을 때 식물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특히 여기 보이는 굉장히 작고 잘생긴 바구미와 야생담배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트리코바리스 무코레아라고 불리는 이 곤충은 조금 특이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곤충이 야생담배 줄기에 알을 놓으면 깨어난 애벌레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 줄기 안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줄기 안을 먹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커가면서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돼서 탈출을 하는 이런 생활사를 가지고 있는 곤충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애벌레는 이 식물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충은 이 두꺼운 식물의 줄기를 뚫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성충이 되기 전에 애벌레는 줄기에 탈출 구멍을 만들어 두고 줄기 안에서 성충이 됩니다. 그리고 깨어난 성충은 이 구멍을 통해서 식물을 탈출하는 굉장히 독특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는 곤충입니다. 이런 하나의 식물과 하나의 곤충을 연구를 해서 여러 논문을 쓸 수 있었는데 이 연구를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실험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곤충을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즉, 이 곤충을 실내에서 키우기 위해서 실제 자연에 나가서 이 식물의 엄마가 혹은 아빠가 주로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알은 어디다 놓는지 여러 가지 관찰을 수행을 했고, 그리고 이 수행한 관찰을 통해서 이 곤충을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이후 연구들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집에서 곤충을 키우듯이 이 곤충을 실험실에서 키울 수 있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구가 우리 실제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식물과 곤충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식물인 콩입니다. 그리고 이 곤충은 콩을 정말로 좋아하는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라는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곤충입니다. 굉장히 잘생긴 노린재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봄에 이 곤충을 보게 된다면 금방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일본과 대만,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콩을 재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곤충 때문입니다. 이 곤충이 콩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콩을 굉장히 잘 찾고 잘 먹기 때문에 살충제를 치지 않고는 더 이상 콩을 잘 재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생태학자들은 이 노린재가 어떻게 콩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내려고 하고, 만약에 그것을 알 수 있다면 다른 곳으로 노린재를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 식물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방어 기작을 잘 이해를 한다면 그런 방어 능력이 높은 콩을 육종하는 데도 이러한 기초 지식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환경 변화가 생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반대로 사람, 인간이라는 종이 어떻게 환경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생태학자들이 있습니다. 생태계 변화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보시는 그림은 한반도에서 자라고 있는 주요 과실들을 키울 수 있는 지역의 북상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남부에서 바나나를 키울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런 생태계 변화를 잘 이해하고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생태학자가 우리나라에 필요합니다. 생태학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학자가 무엇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약 200년 전 자연사학자이자 지금으로 말하면 생태학자인 알렉산더 훔볼트가 아마존에서 그 지역의 생태를 조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 생물을 연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다양한 생태 조사를 통해서 실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는 생태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면적인 관찰을 넘어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유전자 분석이나 물질 분석 등의 기술을 접목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밖에 보이는 표현형, 어떤 꽃이나 혹은 동물이 보이는 표현형이 유전자 수준에서 어떻게 조절되고 있는지, 그리고 곤충과 곤충 혹은 곤충과 식물 사이에 일어나는 생태 현상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무엇인지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분석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생태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최신 유전자 교정 기술인 크리스퍼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유전자의 생태적 기능을 이해하거나 AI 등을 사용하여 동물의 행동이나 곤충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은 융합 학문입니다. 어떤 기술을 사용하든지 그것이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생태 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우리는 그 도구를 생태학적 도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을 미래의 생태학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재미있는 생물학적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영상은 국화지손이라고 하는 식물의 씨앗입니다. 땅에 떨어졌다가 비가 오는 날에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몸의 일부를 풀면서 땅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씨앗입니다. 이 식물은 어떻게 아무런 동력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잘 이해를 하면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움직임을 유도할 때 쓰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 세계에 사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할 수 있는 생태학적 관점을 가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아마추어 생태학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재 우리 지구 전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학적 문제들을 풀어나갈 사람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